조선 중기 깊은 겨울숲에는 눈발이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길을 걷던 관상가 진섭은 낡은 장삼을 여미며 숨을 고르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바람 사이로 스며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처절하고도 떨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진섭은 귀를 기울이며 눈 덮인 숲속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화살에 맞아 쓰러진 작은 까마귀 한 마리가 부리로 눈을 파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눈가와 깃털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한쪽 날개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진섭은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전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던 시절 암자 스님이 내민 한 그릇의 죽이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까마귀를 품에 안았습니다. 살아라 살 수 있다. 진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가운 깃털 밑으로 작은 심장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산사로 돌아온 그는 화살을 빼고 허브와 숯가루를 섞어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까마귀는 처음에는 부리를 내밀어 거칠게 저항했지만 점차 눈꺼풀이 내려앉고 고개를 진섭의 손바닥에 파묻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까마귀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진섭은 까마귀의 등깃에 작은 흑색 점이 찍힌 것을 보고 흑점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흑점은 새벽마다 진섭이 기도할 때 어깨에 올라앉아 눈을 감았고 장터에 나갈 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저 관상가는 까마귀를 벗삼는다라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멀찍이서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섭에게 흑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든 새끼를 살려낸 순간부터 언젠가 이 까마귀가 자신에게 큰 인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암자 뒤뜰에서 흑점은 별빛을 머금은 눈동자로 진섭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마움과 신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진섭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흑점아, 너와 나는 이제 서로의 길을 지켜줄 인연이 되었구나. 그렇게 관상가 진섭과 까마귀 흑점의 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섭은 장터로 나설 채비를 하며 낡은 도포 자락을 다듬었습니다. 어깨 위에 앉은 흑점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의 움직임을 따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작은 부리는 진섭의 귀 근처를 건드리며 가느다랗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오늘도 조심하라는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진섭은 흑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장터에 가야 한다. 너도 함께 보아라. 사람들이 어떤 운명을 품고 있는지. 두 존재는 서로를 오래 바라보다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들어서자 장꾼들의 고함 소리, 아이들 웃음, 엿가락 늘어나는 소리가 뒤섞여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섭을 흘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게 바로 까마귀 관상가라지? 까마귀를 어깨에 얹고 다니는 꼴이라니. 하지만 흑점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머리 위를 낮게 돌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살피듯 했습니다. 진섭은 흑점의 시선을 따라가며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기록하듯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날 진섭에게 관상을 부탁한 이는 장터의 소금 장수였습니다. 그는 굽은 허리로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관상가 선생님, 제 장사가 왜 이리 흉흉합니까? 올 봄은 어찌 될지 점을 좀 봐주십시오. 진섭은 소금장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마의 잔주름, 입꼬리의 떨림, 그리고 흑점이 내는 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흑점아, 어찌 보느냐? 그러자 흑점은 가볍게 두 번 울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진섭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금년 봄에는 장사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여름이 오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동쪽 장터 대신 남쪽 길을 쓰십시오. 소금장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까마귀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여러 번 절을 했습니다. 흑점은 다시 진섭의 어깨로 돌아와 부리를 그의 머리칼에 묻었습니다. 그 모습에 진섭은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와 나 이제는 말없이도 서로를 아는구나. 해질 무렵 흑점은 장터 끝에 서 있는 한 사내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그 사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흑점은 갑자기 날개를 바짝 세우고 낮게 울었습니다. 진섭은 그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산에 무언가 감춰져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흑점의 날갯짓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가올 사건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진섭은 암자에서 홀로 기도하며 흑점을 품에 안았습니다. 까마귀의 작은 심장은 그의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진섭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린 은혜가 언젠가 큰 인연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장터를 떠난 진섭은 흑점을 어깨에 얹은 채 늘 다니던 암자로 향했습니다. 봄 기운 속에 작은 새들이 울어대는 산길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긴장으로 조여왔습니다. 장터에서 본 검은 두루마기 사내와 흑점의 날카로운 반응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암자에 이르자 법당 앞마당에 고목이 서 있었고 그 밑에서 현묵 스님이 향을 피우며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섭은 조용히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스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현묵 스님은 눈가에 미소를 띠며 진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와 흑점이 함께 오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그림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어찌 이리 얼굴이 상했습니까? 진섭은 흑점이 장터에서 보인 이상한 반응과 자신의 불길한 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장터에서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그때 저리 날개를 세우며 울어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흑점이 본 것이 있다면 분명한 재앙일 것입니다. 현묵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향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섭, 흑점은 그대가 살려낸 생명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큰 인연으로 되돌아올 것이요. 그러나 기억하시오. 까마귀는 하늘과 땅의 전령이요. 인간의 기륭을 넘어서 더 큰 뜻을 품을 때가 있어. 진섭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 뜻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저 사람의 얼굴을 읽어내는 관상가일 뿐인데. 현묵 스님은 조용히 그의 어깨 위 흑점을 바라보았습니다. 흑점은 스님을 향해 고개를 약간 숙이며 낮게 울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손끝으로 흑점의 머리 위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그대에게 붙여준 벗이오. 언젠가 이 까마귀가 그대와 마을을 구할 때가 올 것이오. 하지만 그 순간 그대도 큰 시험을 맞을 것이니 마음을 다잡으시오. 진섭은 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이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묵 스님은 법당을 가리키며 그를 이끌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오래된 경전과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섭, 그대는 이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얼굴을 읽는다는 것은 곧 마음과 업을 함께 읽는 것이요. 욕심이 아니라 공덕으로 쓰면 그대와 흑점 모두 길을 얻을 것이요. 진섭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흑점도 그의 어깨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존재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 하나로 겹쳤습니다. 그 순간 진섭의 가슴에 내가 살려낸 생명이 결국 나를 살릴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암자를 나올 때 흑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까마귀의 작은 발톱이 그의 어깨를 꼭 움켜쥐고 있는 감촉이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진섭과 까마귀 흑점은 스님에게 양해를 구한 후 암자에서 하루 동안 머물고 암자를 내려와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장터는 해가 내리쬐는 가운데도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꾼들은 분주히 물건을 팔았지만 어딘가 긴장된 눈빛이 서로를 오갔습니다. 진섭은 흑점을 어깨에 얹은 채 장터 끝에 서 있었습니다. 흑점의 눈동자가 어느 한 지점을 향해 번쩍였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시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양반 향리가 사람들 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흑점은 날개를 바짝 세우고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진섭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흑점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저 사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향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향리는 느긋하게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향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내 얼굴을 그리 빤히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이오? 진섭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머무는 관상가 진섭입니다. 당신의 얼굴과 제 까마귀가 본 기운이 심상치 않소? 향리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까마귀가 내 기운을 본다고? 미신이나 퍼뜨리지 마시오. 여긴 내 고향이고 내가 머무는 고을이요. 그러면서 향리는 혀를 끌끌 차면서 다시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섭은 한 발짝 물러나 흑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진섭이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흑점아, 내가 본 걸 나도 믿는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겠지. 그날 밤 진섭은 암자 뒷뜰에서 흑점을 품에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섭이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흑점아, 우리가 이 마을을 지켜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흑점은 고개를 끄덕이듯 작은 울음으로 답했습니다. 장터 한복판, 햇빛이 가장 높이 오른 시간. 진섭은 흑점을 어깨에 올린 채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장터 한복판에서 향리의 정체와 불길한 기운을 경고하려 했습니다. 진섭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특히 그 향리 그가 가져온 물건과 행적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을의 장정 하나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까마귀 관상가 또 시작이네. 이번엔 누구를 잡아먹으려나? 아이들까지 돌멩이를 주워들고 흑점을 향해 던졌습니다. 흑점은 날개를 퍼덕이며 진섭의 어깨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이 까마귀는 죄 없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장정이 냉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까마귀가 사람의 운명을 본다느니 이젠 웃을 기운도 없다. 얼른 마을을 떠나시오. 진섭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흑점을 꼭 품에 안았습니다. 진섭이 낮게 그러나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흑점아 괜찮다. 우리가 진실을 본다면 언젠가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흑점은 불의로 그의 손가락을 살며시 쪼아 위로하듯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진섭은 암자 뒷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섭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우리가 이 길을 택한 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마을을 지킬 때가 오면 너와 나만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흑점은 두 날개를 살짝 펼치더니 고개를 끄덕이듯 울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장터와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진섭은 흑점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향리의 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흑점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고 날개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섭이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내가 본 그곳이 바로 여기지? 오늘은 확실히 알아보자. 흑점은 부리를 딱딱 부딪히며 답하듯 울었습니다. 향리의 집은 낮에는 고요했지만 밤에는 어딘가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섭은 벽 뒤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흑점을 풀어주었습니다. 흑점은 낮게 날아올라 창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흑점이 창문으로 나와 다시 진섭에게 돌아왔습니다. 날개 끝에 작은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진섭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화약 냄새. 흑점은 부리로 진섭의 소매를 잡아 끌며 한쪽 벽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섭은 벽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속이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진섭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숨겨져 있구나. 그때 마침 밤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오며 문간의 등불이 깜빡였습니다. 흑점은 날개를 크게 펼치며 벽을 향해 부리를 쿵쿵 찍었습니다. 진섭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확신했다. 내일 바로 스님께 알려야겠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섭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지. 흑점은 그의 어깨에 올라앉아 날개로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진섭은 흑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섭이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흑점아. 우리가 본 걸 감출 수는 없다. 내일 스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마을을 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가 곧 날이 밝아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 진섭은 흑점을 품에 안고 암자로 향했습니다. 달빛과 안개가 뒤섞여 길은 희미했고 흑점은 그의 품속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진섭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이제 스님께 모두 말씀드려야겠구나. 이대로 두면 마을이 위험해질 거야. 암자 마당에 도착하니 현묵 스님이 향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진섭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묵 스님이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무슨 일이 있었소? 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흑점이 저를 향리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 지하에는 무기와 화약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마을이 피로 물들 것입니다. 흑점은 진섭의 어깨 위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현묵 스님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대가 결단을 내릴 때이요. 진실을 알리면 그대의 목숨이 위험하고 침묵하면 마을이 화를 입을 것이요. 흑점이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진섭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살려낸 이 까마귀가 저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광군에게 알리겠습니다. 현묵 스님이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섭, 까마귀는 하늘과 땅의 전령이요. 그대가 낸 선행이 이 까마귀를 살렸고 그 까마귀가 다시 그대를 살리고 마을을 살릴 것이요. 마음을 굳게 가지시오. 진섭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 목숨이야 괜찮지만 이 아이가 다칠까 두렵습니다. 현묵 스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흑점은 이미 그대의 길을 함께 걷기로 한 듯하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진섭은 스님의 말을 들으며 흑점을 꼭 안았습니다. 흑점은 그의 가슴 위에서 작은 심장으로 뛰었습니다. 진섭이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이제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하자. 우리 둘이 시작한 인연이 이제 마을을 살릴 것이다. 흑점이 불의로 그의 손가락을 쪼아 답하듯 울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 달빛이 희미하게 논두렁과 지붕을 스쳤습니다. 진섭은 흑점을 어깨에 얹은 채 암자 옆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광군에 보낼 비밀 서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섭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우리가 본 것을 광군에게 알려 매복을 준비해야 한다. 흑점은 그의 손등에 부리를 살짝 대고 울었습니다. 진섭이 붓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를 살린 은혜가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겠다. 그는 서찰을 작성하여 봉인한 뒤 흑점의 발목에 가느다란 끈으로 묶었습니다. 흑점은 푸드덕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진섭이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광군에게 가져다 주고 돌아오너라. 너만이 믿을 수 있는 벗이다. 흑점은 어둠 속을 가르며 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진섭은 그 작은 점이 달빛의 반짝이다 이내 희미해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광군이 까마귀 흑점의 편지를 받은 광군은 의아했지만 마을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마을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몰래 들어와 숲속에 은신했습니다. 진섭은 흑점과 함께 장터 골목 향리의 집 주변을 돌며 지영과 사람들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진섭이 낮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오늘부터는 이 지형을 잘 기억해 두자. 우리가 함정을 짜는데 너의 눈과 날개가 필요하다. 흑점은 고개를 끄덕이듯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진섭은 지도 위에 작은 돌멩이를 놓아가며 매복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흑점은 부리로 돌을 옮겨가며 돌멩이를 옮겼습니다. 진섭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구나. 그는 흑점을 향해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섭이 낮게 그러나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흑점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곧 큰 날이 다가온다. 흑점은 그 말에 답하듯 부리를 닫았다 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섭은 향리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흑점을 어깨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의 눈동자가 유난히 빛났습니다. 진섭이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이제 곧 그들이 움직일 것이다. 광군도 준비를 마쳤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형을 확인하자. 흑점은 그의 어깨에서 훌쩍 날아올라 향리집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이번에는 멀리 숲속까지 사라졌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진섭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너 왜 이렇게 오래 있었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냐? 흑점은 진섭의 어깨 위에 앉자마자 날개를 바짝 세우고 낮게 울었습니다. 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긴장하고 있구나. 혹시 위험한 걸 본 건 아니겠지. 그는 흑점을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섭이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린 은혜가 이제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 너는 나를 믿고 나는 너를 믿는다. 흑점은 부리로 그의 가슴팍을 살며시 쪼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그때 멀리 향리의 집 창문 틈 사이로 미약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섭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내일 밤이 그날이다. 그는 흑점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흑점은 그의 품에서 미약한 떨림을 보였습니다. 진섭이 낮고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흑점아, 이제 곧 우리가 해낸다. 내가 본 것을 나는 믿는다. 내일 밤 우리가 함께 마을을 지키자. 흑점은 그 말에 답하듯 울었습니다. 다음 날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산골 마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공기 속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광군은 숲속에 매복해 있었고 진섭은 흑점을 어깨에 올려놓은 채 언덕 위에서 향리의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섭이 낮고도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오늘이 그날이다. 이제부터는 실수할 수 없다. 흑점은 두 날개를 바짝 세우고 부리를 다부지게 닫았다 열었습니다. 그때 향리의 집 뒷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무거운 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칼날에 스치듯 반짝였습니다. 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저들이 바로 마을을 피로 물들이려는 자들이다. 흑점은 갑자기 날개를 크게 퍼덕이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진섭이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다오. 그러나 그 순간 영모자 중 한 사람이 언덕 위에 진섭을 발견했습니다. 영모자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관상가 놈이 있다. 죽여라. 진섭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우리가 들켰다. 이제는 너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는 흑점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내가 본 그 힘을 이제 보여다오. 마을을 지켜라. 흑점은 하늘 높이 치솟아 3번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산과 들을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까마귀 떼의 굉음이 어둠 속을 가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섭이 낮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그는 허리춤에 숨겨둔 작은 신호봉을 꺼내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산속의 매복한 광군들이 긴장한 눈빛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흑점은 다시 한번 큰 울음을 내질렀습니다. 그 울음과 함께 바람이 일었고 까마귀 떼가 구름처럼 밀려오며 영모자들의 횃불과 눈을 덮었습니다. 진섭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너는 결국 나를 살리고 이 마을을 살리는구나. 영모자들이 향리의 집 뒷마당에서 무기를 나르던 순간 흑점이 부른 까마귀 떼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어둠 속을 뚫고 내려오며 횃불과 칼자루를 향해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불길이 꺼지고 영모자들은 눈을 가리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섭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광군의 장군은 그 신호와 함께 광군들에게 일제히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군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공격하라. 한 녀석도 놓치지 말아라. 그의 신호에 숲속에 숨어있던 광군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화살이 하늘을 가르고 창끝이 반짝였습니다. 영모자 하나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악기다. 저 까마귀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온다. 진섭이 낮고 굳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악기가 아니라 이 마을의 수호자다. 이제 너희의 죄가 드러날 것이다. 흑점은 떼의 맨 앞에서 날개를 크게 펼쳤습니다. 부리로 영모자의 어깨를 쪼아대며 물러나게 했습니다. 까마귀 떼는 흑점의 신호에 맞추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광군 대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영모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지만 어둠 속 까마귀 떼가 길을 막고 광군이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제 끝이 보인다. 흑점은 날카로운 울음으로 답했습니다. 한 영모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 관상가가 모든 걸 꾸몄다. 저놈부터 죽여라. 칼이 번뜩이며 진섭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흑점이 그 순간 그의 어깨에서 날아올라 칼끝을 막듯 부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칼은 빗나갔고 진섭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진섭이 숨을 몰아쉬며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이제 내가 나를 살리는구나. 까마귀 떼는 점점 더 강하게 내려앉아 영모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숨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광군들이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영모자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까마귀 떼는 흑점의 신호에 따라 공중에서 선회하며 영모자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창끝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진섭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이제 끝이 다가온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흑점은 부리를 다부지게 닫았다 열며 낮게 울었습니다. 광군 대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포박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영모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이리저리 날아들며 횃불을 꺼뜨리고 칼끝을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모자 중 한 명이 창을 들고 진섭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진섭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흑점이 날카로운 울음을 내지르며 진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창끝이 흑점의 날개를 스쳤습니다. 흑점은 아프게 울며 비틀거렸지만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섭이 절규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그는 흑점을 품에 안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흑점은 다시 힘겹게 날개를 펴며 떼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까마귀 떼는 일제히 영모자들의 머리 위로 내려앉아 더 강하게 휘몰아쳤습니다. 광군이 이 틈을 타 영모자들을 모조리 제압했습니다. 광군 대장이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잡았다. 끝났다. 진섭이 흑점을 꼭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끝났어. 이제 끝났다고. 흑점은 그의 품속에서 부리를 살짝 움직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고마움과 안도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섭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섭이 낮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살린 은혜가 이렇게 돌아왔구나. 마을을 살리고 나도 살렸다. 흑점은 부상으로 날개를 떨면서도 그의 손가락을 부리로 가만히 스쳤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듯이. 그리고 새벽 공기가 서서히 차오르는 언덕 위 싸움이 끝난 자리에는 부러진 창과 쓰러진 횃불이 널려 있었습니다. 광군들은 영모자들을 포박해 끌고 내려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진섭은 흑점을 품에 안고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흑점의 날개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었고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너는 왜 이렇게 상처가 깊니? 흑점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부리를 움직이며 작게 울었습니다. 진섭이 낮게 그러나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낸 게 결국 이렇게 너를 위험에 내몬 셈이구나. 흑점은 부리로 그의 손가락을 살짝 스치며 괜찮다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진섭이 숨을 삼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고 마을을 살렸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야 할 때다. 그는 흑점을 품에 더 깊이 안고 옷자락으로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멀리 광군 대장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군 대장이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상가 선생,
이번 일은 모두 관상가 선생과 그 까마귀 덕분이요. 아니, 그 까마귀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실패했을 것이요. 진섭이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광군 대장은 진섭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고 멀리서 합장을 올렸습니다. 진섭이 흑점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흑점아, 조금만 버티자. 이제 우리 둘의 길이 끝나간다. 흑점은 눈을 반쯤 감고도 작은 울음으로 답했습니다. 그 울음은 감사와 안도에 섞인 마지막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곧이어 새벽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언덕을 감싸자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모여들었습니다. 전날 밤의 싸움은 끝났고 영모자들은 모두 포박된 채 광군에게 끌려갔습니다. 남은 것은 까마귀 떼가 떠난 자리에 놓인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진섭은 흑점을 품에 안고 언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흑점의 날개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여전히 작은 눈동자는 반짝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으며 진섭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까마귀가 우리를 구하다니 그저 미신이라 믿지 않았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진섭이 낮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구하려 한 것뿐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흑점은 진섭의 품속에서 부리를 움직이며 작게 울었습니다. 그때 현묵 스님이 암자에서 내려와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 앞에 서서 합장을 올렸습니다. 현묵 스님이 부드럽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낸 선행이 흑점을 살렸고 흑점의 보은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그 인연을 보았습니다. 진섭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한 생명을 살린 것이 이렇게까지 큰 인연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현묵 스님이 온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행은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인연을 부르고 큰 인연이 세상을 지키기도 합니다. 흑점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소.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안았고 어떤 이는 진섭과 흑점을 향해 작은 음식을 놓고 갔습니다. 진섭이 흑점을 살며시 들어올리며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너를 살린 그날 너도 나를 살릴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줄은 몰랐다. 흑점은 부리로 그의 손을 스치며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산골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영모자들은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광군도 철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날의 소용돌이와 까마귀 떼의 울음이 남긴 전설뿐이었습니다. 진섭은 암자 뒷뜰에서 흑점의 날개를 살살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흑점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지만 여전히 피로와 긴 여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섭이 낮지만 애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이제 여길 떠날 때가 되었구나. 사람들도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더 이상 이 마을에 남을 이유가 없다. 흑점은 고개를 살짝 들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때 현묵 스님이 뒤뜰로 걸어와 두 사람 앞에 멈췄습니다. 현묵 스님이 온화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섭, 그대가 낸 공덕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대의 길을 가시오. 흑점은 그대와 함께 어디서든 빛을 낼 것입니다. 진섭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와 흑점이 떠나도 이 마을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현묵 스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이미 그대에게 보훈을 했고 그대는 그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었소. 이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시오. 진섭은 흑점을 품에 안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두 존재를 배웅했습니다. 한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오실 건가요? 진섭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길을 가야 한다. 하지만 너희가 까마귀를 해치지 않고 기억해 준다면 나는 여기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흑점은 마지막으로 마을 하늘을 한 바퀴 선회하며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고요한 하늘을 가르며 멀리 퍼졌습니다. 진섭은 미소를 지으며 흑점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섭이 낮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점아, 너와 나 오늘부로 전설이 되었다. 이제 어디서든 함께 길을 걷자. 그렇게 두 존재는 산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까마귀가 나타나면 미리 대비하고 까마귀를 해치지 않는 풍습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전했습니다. 한때 이 마을에 까마귀와 함께 다니던 관상가가 있었노라. 그 까마귀는 은혜를 갚아 마을을 구했노라.